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요즘 회사가 좀 바빠서 영상을 오래간만에 올리게 됐네요. 자, 간만에 입도바이를 해보겠습니다. 수면방송. 요즘 수면방송 자, 요즘 이슈가 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소음 규제에 관련해서 한동안 시끌시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관련된 영상을 좀 수다를 떨어보고 싶었는데 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 이게 국토환경부에서 뭐 주로 심야 시간대에 시끄러운 바이크 배기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막 돌아버리겠다, 이런 민원이 하도 쇄도해가지고 95데시벨 이상은 무조건 단속을 해서 벌금 10만원을 때리겠다, 요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병진 같은 게 뭐냐, 이미 저희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진 배기음 소음 기준은 105데시벨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자동차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요거를 무시하고 그건 알겠고요, 법은 105데시벨 오케이, 그건 맞고, 근데 모르겠고 바이크는 어쨌건 95 이상이면 단속할 거임? 이렇게 발표를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대충 짐작이 가시죠?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그러면 기존의 105데시벨에 맞춰서 돈을 주고 요시무라 머플러를 달고 합법적으로 구변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잡겠다는 얘기예요. 순정으로 또 구입을 했는데, 솔직히 바이크 구입할 때 누가 데시벨 확인하고 구입합니까? 지금 저를 포함해서 방송들을 들으시는 분들, 라이더 분이라면 자기 바이크의 데시벨이 몇 데시벨인지 아시는 분은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왜냐면 튜닝 머플러가 달려있는 1000알랄은 요시무라 튜닝 머플러가 구입할 때 달고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것도 환경검사를 받으러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문서를 뒤져봤는데, 거기에 몇 데시벨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써 있는 문서를 보면 환경검사 하고 나면은 105데시벨을 넘지 않았다고 그냥 써 있어요. 양호라고, 합격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럼 뭐 어쩌라고 도대체. 정작 본인 데시벨이 몇 데시벨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또 단속을 하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긴 뭐냐, 단속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10만원을 내고 여러분의 데시벨이 몇 데시벨인지 측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단속이 아니라 그냥 눈탱이 치는 거지. 강제로 10만원을 받고 여러분의 데시벨을 측정해 주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저도 잡힐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 CBR 1000알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무라 머플러가 달려있어서 구변 신청은 돼 있지만 그게 105데시벨을 안 넘을 뿐이지 95데시벨을 아마 분명히 넘어갈 거란 말이죠. 어쩌지? 자, 그러면 강제 배기음 측정을 10만원 내고 하지 않으시려면 내 돈 주고 데시벨 낮추는 튜닝을 또 하라는 거냐? 네, 맞아요. 결론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니들 단속 걸리기 싫으면 뭐 알아서 배기음을 낮추고 다니시라, 뭐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튜닝샵에 가셔서 배기음을 낮추는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다 잡겠다는 건 아니에요. 환경부 얘기에 따르면 특정 구역, 특정 시간대 정해진 곳에서만 단속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몇 시에 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뭐 지역별로 뭐 몇 개 뭐 구에서 시행을 하겠다, 뭐 요런 거만 나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서울에서는 그냥 거의 어딜 다니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게 11월 2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경찰이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고, 아마도 뭐 제 생각엔 뭐 항상 그랬듯이 단속하는 첫 달에 뭐 이제 본보기로 좀 많이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뭐 이때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범죄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뭐 시끄럽다 그러니까 낮추긴 해야겠죠. 네. 바로바로 튜닝샵에 가셔서 낮추시. 대략 요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벌어진 일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상상해 본 겁니다. 자, 첫째로 배기음이 시끄러운 바이크가 많은 건 사실이다. 라이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105dB 넘는 레저용 바이크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많은 라이더들을 이제 뭐 다양하게 만나봤는데 105dB이 훨씬 넘는, 딱 들어봐도 아 이거는 105dB 넘겠다, 뭐 이런 시끄러운 머플러 다신 분들을 솔직히 너무 많이 만나서 뭐 이렇게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환경검사를 어떻게 통과하셨냐, 이거 분명히 105dB 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단속 안 걸리나요? 물어봤더니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소리가 큰 게 멋있어서 검사할 때만 순정을 끼고 가서 검사하고, 검사 끝나고 나서 샵에 가가지고 다시 탈거하고, 또는 이제 자가로 집에서 튜닝 머플러로 갈아 끼고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진짜 대부분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와, 님 정말 부지런하심. 사실 저는 큰 소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바이크 타는 사람 치고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뭐 취존이니까 뭐 소리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적당히 소리 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중저음의 4기통 배기음 정도면은 그냥 딱 좋아해요. 근데 이제 보통 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레저용 바이크들의 개체수가 늘어났다. 과거 대비해 수입차도 훨씬 늘어난 건 맞는데 수입 바이크도 덩달아서 엄청나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건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허세 인플레이션 현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건 카드 할부와 바이크 제조사의 프로모션 상품의 환상적인 콜라보. 이걸로 인해서 목돈이 없어도 10년 할부로 두카티를 지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뭐 레저용 바이크가 늘어난다는 게 왜 단속이랑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배기량 고급 수입 바이크에 튜닝 머플러를 안 낀다? 순정 머플러를 끼고 동호회를 나간다? 여러분은 바로 변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싼 바이크를 구입했는데 기본 1000만원 넘어갑니다. 1000만원에서 뭐 3000만원에 육박하는, 할리는 5000만원도 막 넘어가요. 요즘에 비싼 바이크도 정말 많아졌죠. 물론 뭐 할리는 옛날부터 비쌌지만, 근데 그 비싼 바이크를 구입했는데 튜닝 용품 정도는 추가 구입을 해서 출고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대부분의 고배기량 바이크도 순정 머플러는 의외로 조용합니다. 조용하다는 건 존재감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비싼 돈 들였는데 소리에서 오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사운드가 없다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배기음에 내 모든 몸과 영혼을 맡겼다. 이것이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자, 이 중2병에 빠지려면은 배기음이 받쳐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코로 X 나 확산 이후에 배달 라이더들의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물론 배달형이나 생계형 스쿠터 라이더들의 경우에는 순정 머플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레저용 바이크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은 비율로 따져보면은 뭐 부정할 수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저용 바이크가
평균적으로 더 시끄럽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배달바이크가 가장 시끄럽던데 막 천둥 머플러 껴가지고 똥꼬에서 막 천둥 소리가 나서 아주 밤마다 미칠 것 같던데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이긴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정신 나간 배달 라이더 분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을 하나 보자면 아노다이징을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스쿠터가 온통 아노다이징으로 도배가 됐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배달 스쿠터가 10대 지나가면 10대 다 머플러 소리가 시끄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순정 머플러가 더 많습니다. 비율상. 다만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바이크는 레저용 바이크보다는 배달 스쿠터가 훨씬 빈도수로 따져보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끄러운 머플러를 단 바이크를 더 많이 접하는 것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저용 바이크한테 고막이 터질 확률보다는 배달용 바이크에게 고막이 터져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인간적으로 몇몇 종족의 머플러 소리는 솔직히 꼴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크긴 하다.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만나면 거의 100%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잭 터너 구형 설사똥 할리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바다 기관총 모타드가 있고요. 막 총소리 나죠. 그리고 부드러운 왕방구 티맥스. 모든 양아치가 티맥스를 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아치는 반드시 티맥스를 탄다. 존 윕. 상상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큰 소리로 털털거리는 두카티가 있고, 그리고 R차 중에 유독 시끄러운 S1000RR. S1000RR은 왜 항상 시끄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노다이징의 비중이 외형의 40%를 넘어가는 PCX는 반드시 찢어지는 방구 소리를 동반한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소리가 작으면 왠지 내가 더 어색할 것 같은 GS 등등. 아마도 길에서 이상의 바이크를 만나면 당신은 변사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시끄러운 게 사실이에요. 이제 소리가 작으면은 보는 제가 좀 어색한 기분이 들 정도예요. 물론 이분들 중에는 불법인 분들도 있지만 뭐 사제 머플러를 꼈다거나 머플러 중간에 환경검사만 하고 큰 소리가 나는 머플러로 갈아 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105dB를 유지하면서 구변 신청한 분들도 사실 그 중에 있어요 진짜. 자, 다섯 번째는 기존의 소음 규제가 좀 높았다. 기존에 105dB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105dB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5dB이라는 게 결코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의외로 큰 소리라 제가 구글에서 뒤져보니까 헬리콥터 소리보다도 큰 소리라 그러더라고요. 뭐 전투기 날아가는 소리가 120dB인가 130dB인가 뭐 이렇대요. 자, 그런데 타는 입장에서는 사실 헬멧 쓰고 뒤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뒤쪽에 서 있거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서는 정말 크게 들리게 됩니다. 막 그냥 단지가 쩌렁쩌렁 울려요. 아주 그냥.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95dB로 최대치가 돼 있는 나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도 조금 높았던 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시끄러운 차도 많은데 바이크만 단속 대상이 됐냐?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차는 단속 안 하고 갑자기 바이크만 95dB로 한다는 거야?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만만해서 대략 생각나는 이유들을 떠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바이크 시장에는 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한번 추측을 좀 해봅시다. 일단 샵에 가면은 이미 단속 내용을 사람들이 알게 된 이상
기존 재고들을 촉매를 우겨 넣어서라도 튜닝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신상 바이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는 뭐 95dB로 조절된 바이크를 뭐 제조사에서 의뢰를 해서 수입을 해 오던가 싶지만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진 않고 귀찮아서라도 그냥 수입을 한 다음에 촉매를 쑤셔 박아가지고 또 일단 105dB까지가 법적 허용치는 맞으니까 뭐 단속에만 걸리지 말고 타시면 됩니다 라고 뭐 그냥 팔지 어떨진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라이더도 골치 아프지만 이것 때문에 오토바이 판매 샵에서도 아마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고 거래 시 데시벨 확인이 필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고로 바이크를 거래할 때 튜닝 머플러가 95dB 이하라는 구변 신청서를 확인할 필요가 생길지도 몰라요. 또는 이제 순정이다 하더라도 환경검사증에 95dB 이하인지 써있는 거를 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아, 이거 조금만 빼주시면 안 돼요? 이거 보니까 95dB로 튜닝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돈 내고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튜닝기 좀 빼주세요. 그러면 그냥 구매할게요.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갈지도 모르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솔직히 당장은 쉽지가 않은 게 환경검사는 105dB 기준으로 검사를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95dB를 도대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세 번째는 소음 튜닝을 많이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솔직히 95dB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머플러 튜닝을 안 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아마도 대부분 환경검사 시에 105dB로 구변 신청은 돼 있고 단속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배기구 끝부분에 끼는 소음기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팔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그거라도 끼면 일단 단속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외형도 어느 정도는 보존할 수 있고 소음도 줄고 뭐 하면은 이거 사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머플러 디자인에 따라서 끝부분에 소음기를 못 끼는 머플러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달면은 모양이 너무 안 이뻐지는 머플러 제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분들은 튜닝 샵에 가서 돈을 주고 아마 촉매를 쑤셔 박는 소음 저감 튜닝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외관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긴 한데 철수 세미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단속 뭐 지역이 떴다, 아무튼 단속 시간이 되면은 얼른 주머니에서 철수 세미를 꺼내가지고 머플러에다가 쑤셔 박으면은 임시 방편으로 소음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는 세게 땡기면은 훅가시 한번 세게 빵 주면은 바로 발사됩니다. 자, 네 번째는 자기 바이크가 몇 데시벨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차 구입 시에 꼭 샵에서 몇 데시벨인지 확인을 하고 바이크를 구입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괜히 요거 신차 구입했다가 단속당하면은 바로 10만원 내시고 자기 데시벨 측정한 다음에 단속반 앞에서 스네칭 와다다다다 하고 가던 길 다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정말 꿀팁인데 환경검사 하러 갈 때 옆에서 직원에게 몇 데시벨이냐고 좀 따로 좀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셔서 내 바이크의 데시벨이 정확히 몇 데시벨인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하는 김에 데시벨도 확인하자. 개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단속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95dB 이하로 줄이라고 경고장이 날라오는 건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벌금만 10만원 내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벌금 내고 그냥 시끄럽게 다니면 된다는 얘기인가? 자, 다섯 번째는 단속을 피하는 꼼수가 생길지도 몰라요. 뭐 생각해봤는데 단속에 걸렸다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지금 엔진 길들이기 중이라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RPM 땡기면 엔진 작살납니다. 이거 땡길 수가 없어. 지금 길들이기 중이에요. 길들이기 1000km까지는 절대 땡기면 안 돼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친구야, 누굴 호구로 알아. 지금 키로수를 보니까 지금 3만이 넘었는데 뭔 길들이기요? 사람이 말이야 구라를 치겠다로 있지. 그거 빨리 땡기긴 하쇼. 요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주 얼마 전에 보링 했거든요.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신 나간 천둥 머플러 일부 라이더는 단속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고, 심야 시간에 몰상식한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라이더들은 단속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불법으로 사제 머플러를 낀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철퇴를 맞아야지.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대놓고 너무 욕은 못하겠네요. 어쨌든 이 방송 들으시면은 그런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순정 머플러를 달아보시는 게 어떤가. 뭐 어쨌건, 그리고 최대 배기음 기준이 105dB이다가 95dB로 소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바이크의 재미가 없어진다거나 뭐 출력이 심각하게 문제가 온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라이더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는 건, 이 뭔가 환경부에서 하는 행동이 뭔가 좀 탁상공론에 가까운 이상한 방식의 규제로 인해서 법을 지켰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뭐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라이더분들이 좀 답답해하고 좀 화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무슨 뭐 초딩 뭐 이렇게 앞뒤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걸 막 만들었나 하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가장 킹 받는 게 뭐냐, 내 바이크는 몇 데시벨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속을 하겠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뭔 개,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이상한 규제라는 게 뭐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천재? 뭐 저도 좀 헷갈리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기사마다 막 달라요. 기존에 105dB까지 허용했는데 단속 진행 구역에서만 95dB로 잡겠다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문서를 보면은 기존의 105dB이었던 한계 규정을 95dB로 앞으로 낮추겠다라는 또 뭐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유럽이나 일본처럼 최대치에 대한 데시벨 법을 105에서 95로 낮추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단속만 그냥 95로 하고 법정 최대 허용 수치는 105dB로 그냥 놔두겠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찾아봐도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환경검사에서도 95를 맞추겠다는 말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그것도 나름대로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속 같은 거는 뭐 초반에만 하다가 중간에 뭐 어영부영 뭐 이제 단속을 안 하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런 법이 있었어?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요즘에 지정차로제 단속하는 거 보신 분 있습니까? 이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정차로 지키려다가 더 사고 날 것 같아. 저는 그냥 차라리 안 지키고 벌금 내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선. 자,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벌써부터 골치가 아파요. 이게 만일에 최대 한계치가 95로 맞춰진다 그러면은 총매를 갖다 왜냐면은 환경검사 하러 가서도 95로 나와야 되니까.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 단속이 아니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좋은 수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은 환경검사 할 때는 95dB에 맞춰진
머플러를 끼고 간 다음에 검사 맞고 집에 와서 갈아 끼는다 이거죠. 오, 천재인데? 지니어스! 지금하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단속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 지금도 그렇게 머플러 갈아 끼고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애초에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잡은 거지. 데시벨이 기준치가 높아서 못 잡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똑같을 것 같은데. 물론 환경검사 때 95dB로 맞춰진다면 그 머플러를 끼고 다니는 라이더분들도 실제로 많을 테니까 사실 소음이 줄어들 수 있는 건 맞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105dB이 아니라 한계치를 95dB로 맞춰져 있어야지 환경검사 때라도 95로 맞춘 머플러를 끼고 다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105dB로 환경검사를 받고 단속만 95dB로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과거에도 단속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아마 초반에만 조금 단속을 하고 여전히 단속을 안 할 거다. 뭐 그건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실제로 변화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괜찮은데?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경찰 사이카 BMW R1200도 순정 배기음이 95를 넘는다는 것 같던데. 물론 뭐 그걸 가지고 따지면은 그렇게 얘기할 거 뻔하겠죠. 공무수행, 사실 저도 느낌이 초반에 좀 단속하다가 대충 그냥 넘어가는 법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실제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호판 없는 바이크 돌아다녀도 경찰이 무조건 잡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있죠. 뭐 모두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독자분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라고, 불법 머플러 튜닝 하신 분들과 순정이어도 개 시끄러운 머플러 분들은 심야 시간에 주택가에서 너무 조지고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연시에 이웃에게 따뜻하고 배려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진짜 큰일이긴 큰일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구형 600할 날도 순정도 소리가 꽤 크고 1000할 날도 요시무라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95dB 넘어가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무조건 총매 쑤셔 박. 결론은 뭐다? 결론은 버킹검. 버킹검. 하지마 이 개새.